다음으로 사례 관리 업무로 또 이렇게 당사자의 삶을 지역사회 속에서 이루어가게 도운 김경임 선생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 상록장애인 복지관 함께 살기 4팀 김경림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알면 사랑한다, 다정한 이웃으로 나아가자라는 제 직업 정체성을 가지고 사례관리, 사회사업 실천 경험을 한 과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당사자 김미선님은 두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뜨개질을 사랑하고 해보고 싶은 마음과 시도한 용기를 지닌 분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우리 동네의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김미선님의 강점이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올해 1월 함께 살기 4팀은 책 사례관리 사회사업론을 읽고 학습하며 사례관리 개념을 세웠습니다. 당사자를 개별화하여 상당기간 함께하면서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욕구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 개별성, 지속성, 다양성이란 사례관리 3가지 속성을 더하여 정의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과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당사자와 가족을 사례관리 당사자, 당사자가 사례를 관리하는 과정을 돕는 사회복지사를 사례관리 지원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례는 당사자의 삶 속 사건이고 사례관리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당사자가 관리합니다. 당사자가 지역사회가 사례관리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사례관리 지원자는 당사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생동하게 돕습니다. 한 가정이라도 뜻있게 돕고 좋은 관계를 주선하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삶을 찾고 이루며 공동체를 그리는 김미선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미선님과는 일상생활 지원 사업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자녀를 혼자 출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정보 찾기, 서비스 신청,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난관을 마주하셨습니다. 여러 기관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기에 사례관리로 전환하여 만났습니다. 전임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자원 찾기를 목표를 계획으로 세우고 김미선님 주도로 하나씩 해내며 출산과 양육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김미선님과의 만남을 돌아봤습니다. 계획했던 출산을 잘 이뤘고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사례관리 목표를 달성했기에 사례관리 종결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 중심으로만 만나오진 않았는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됐고 그 시간을 활용하여 자녀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좋아하고 잘하는 걸 시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김미선님과 의논했습니다. 김미선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 때 힘이 났나요? 그걸 시도해본 경험이 있었나요? 뜨개질이요. 몰입하면 잡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 막막한데 언젠가 직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점 단점은 당사자가 좋아하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미선님이 좋아하는 것인 뜨개질, 그리고 배움에 대한 의지를 발견했고 이 과정을 조금만 거들면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팀장님과 김미선님 만난 이야기를 의논했습니다. 김미선님이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일로 사람들과 어울리게 돕고자 하는 이 과정을 목표를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귀한 슈퍼비전을 주셨습니다. 관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늘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강점관점 실천 원리, 실천 원칙, 실천 태도와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미선님과 저는 목표를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뜨개질을 알려줄 수 있는 둘레 사람을 소개한다. 두 번째로 뜨개질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알아본다. 사례관리자인 김미선님의 경험, 뜨개질이라는 구실로 당신 삶을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변화를 소망하며 목표를 세웠습니다. 욕구와 자원의 짝을 맞춰 목표를 합의했습니다. 김미선님이 뜨개질을 좋아하고 찾아본 경험, 배우고 싶은 경험, 만나보고 싶은 경험은 이웃과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김미선님께 좋은 관계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떠오른 분은 뜨개질을 좋아하는 이웃 주민 이영경님이셨습니다. 김미선님께 좋은 이웃이 있는데 부탁해도 괜찮은지 여쭤봤고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영경님께 정리한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연결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미선님은 아쉽다고 하셨고 그 아쉬움이 바로 지금 시도할 때라는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이후 김미선님과 주변 뜨개 공방을 찾아봤습니다. 상담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갔고 김미선님은 직접 자신의 필요를 묻고 선택하셨습니다. 김미선님에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공은 작은 성공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취 경험이 쌓여 자신이 쌓이고 역량이 됩니다. 뜨개 공방 수업을 들으며 김미선님은 이웃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원하는 모임을 찾기 어려워지자 만들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과 속도로 선택한 뜨개질을 사랑하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름이나 장소, 간식 등 김미선님이 모두 결정하셨고 꾸리셨습니다. 첫 모임에는 뜨개질을 좋아하는 이웃분들이 모였습니다. 육아 이야기와 일상의 어려움도 나누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는 김미선님께서는 모임 후기를 여쭤보니 괜찮았어요. 다음 모임도 너무 기대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의 강점이 이웃에게로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뜨개 모임은 정기 모임에 이어서 번개 모임으로 또 나아갔습니다. 김미선님뿐만이 아니라 동네에 또 뜨개질을 하고 싶은 이웃분이 계셔서 또 관계를 주선하였고 동네 부곡동 이웃의 관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둘레사람과의 연결로 이어졌습니다. 김미선님이 좋아하고 잘하고 싶다는 강점은 둘레사람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점, 관점, 실천 원칙을 근거로 당사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 도왔습니다. 관계를 주선하였고 좋은 것은 더 살렸습니다. 김미선님과의 여정은 강점, 관점과 인퍼머먼트가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준 경험이었습니다. 계획, 선택, 결정 모두 김미선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묻고 기다리고 필요할 때만 거들었습니다. 이런 성취 경험이 쌓여 김미선님을 주체로 삼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미선님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웃과 모임을 만들며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김미선님을 만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을 전체를 바꾸기보다 돕는 분이 있으면 그 한 분을 생각하고 만나면 좋을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을 주선하면 지역사회가 변화한다는 김세진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사자와 묻고 의논하고 기다리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라봅니다. 김미선님이 지역에서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많아지길, 재미있게 살기 시작하는 기점이 되길, 어려운 순간에도 성공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서길. 마지막으로 사례관리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꾸준히 자원의 연결을 통해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여 당사자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보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집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관리로 김미선님이 당신 삶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도우면서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을 묻고 의논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당사자가 가진 강점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결국 상록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사례관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제 사회사업 인생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미선님, 한 사람의 작고 소중한 성공이 동네와 이웃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귀한 슈퍼비전을 주신 김선정 관장님과 박유진 팀장님, 그리고 글쓰기에 함께 해주신 동료분들, 저희 상록장애인 복지관 동료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매번 들을 때마다 이제 질문이 좀 계속 바뀌거든요. 일단은 이제 사례 관리를 잘 이해하셨다고 보는데요. 사례 관리는 욕구와 자원의 짝을 맞추는 일인데, 이때 자원은 우리가 공공자원으로 혹은 서비스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때는 김미선님에게 적절한 자원은 바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강점이 있었을 때 이거는 강점, 관점이잖아요. 근데 아직 실천은 아닙니다. 뭔가 이게 발휘돼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강점이 발휘될 만한 집단이 필요하죠. 이게 뜨개 모임 아니겠습니까? 즉 김미선님의 어떤 뜨개질 잘하는 이런 매력 따위가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을 만났을 때에 드디어 빛이 나죠. 그래서 강점과 집단 실천은 짝을 이루는 찰떡궁합이죠. 거의 세트와도 다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특히 복지관 현장에서 강점 실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집단을 꾸리는 것까지 이어져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잘 정리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이거거든요. 소진을 많이 얘기하는데, 특히 청년복지사들에게 소진이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진은요, 직장인으로서의 오는 소진도 있지만 소셜워커, 즉 사회사업가로서의 소진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구분돼야 되는데, 직장인 소진은 뭐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출근하는 사람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회사업 소진은 뭐냐면, 이렇게 일을 했을 때에 배운 바를 적용하지 못해서 오는 이 괴로움, 혹은 뭔가 의미 있게 일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오는 소진, 이거는 정말 잘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특히 끝말씀 가운데는 느낌이 이분을 잘 도움으로써 사실은 이 전과 이후가 좀 달라졌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내가 맛보았을 때에 어떤 전후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김 선생님을 잘 도왔던 것이 이후에 내가 당사자를 바라보는 어떤 이 관점을 바꾸기도 했는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김미선님을 만나고 나서 전후에 사실 경험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이웃분을 이제 찾고 소개하는 경험 속에서도 사실 당사자분께 그 물었던 경험도 결국에는 이 물었던 경험조차도 당사자의 것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저는 어쨌든 김미선님을 만나는 게 일생의 한 부분일 뿐이고, 결국 당사자가 그 지역 삶에서 살아가는 그 당사자 본인이 주인이 되셔야 할 텐데, 이런 김미선님이 관계를 주도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묻고 질문했던 경험들이 결국에는 저는 곁에서 당사자분을 이제 주체로 세우고 그냥 묻고 기다리고 곁을 지키는 그냥 사회복지사가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 전 첫 번째 질문이 그 소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도 이제 사례관리 업무를 맡다 보니까 실제로 소진이 됐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당사자가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당사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내가 이것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자책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김미선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사자분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 그 계속 그 되뇌였던 게, 결국 당신 삶의 주인은 결국 제가 아니라 그 김미선님이라
그리고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한 당사자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계속 되뇌였던 것 같아요. 그런 힘들었던 감정이 왔을 때도 저희가 이제 초기에 올해 초에 사례관리 사회사업론을 읽고 그 개념 사례관리 정의와 개념을 세웠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계속 되뇌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에 좀 어려웠던 때가 있다고 하면은 기록을 통해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들을 계속 마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너무 어려웠을 때는 사실 그 팀장님께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기도 하면서 슈퍼비전을 또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